저희 얼마 전에 희보 배우님들 출연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 제작사 노네임 시어터에서 출연 기념이라고 예. 이럴 거면 뮤지컬 타임 세일을 진행해 주셨거든요. 혹시 보셨어요? 아니요. 왜냐 저희도 얘기가 안 됐는데 그 저도 SNS 하다 이게 뭐야 이렇게 찾아봤더니 네. 타임 세일을 진행을 해주셨어요. 권종명을 이럴 거면 손유동 김리연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반응을 봤더니 권종명이 귀여워서 이 권종명으로 잡고 싶다 이런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머리 잘 쓴 거죠, 뭐. 그렇죠. 예. 저희도 여기에 힘입어 가야 될 것 같아요. 제작사들이 이거 홍보 나가면 이런 거 이렇게 공연 기간이 길지가 않으니까 네. 그 서로 시너지가 되겠네요. 네. 빨아야 되거든요. 쭉쭉 빨아내야 되거든요. 이런 거 해갖고 예, 이거는 잘 써먹은 것 같고 여기 이럴 거면 뮤지컬 이 공연 관련된 방송 몇 개 없잖아요. 몇 개 없죠. 예, 이럴 거면 뮤지컬 이런 거 할 때 이 제작사들 이런 거 잘 노려야 됩니다. 배우들 무슨 뭐 일정에서 매일 공연 끝나고 스페셜 커튼콜 이런 거 하는 건 하는 건데 그거 말고 홍보 이런 거 할 때 쭉쭉 굉장히 옛날에 하드락 카페라는 뮤지컬 부산에서 제가 공연했을 때 90년대 작품 아닌가요? 네, 98년도 얘긴데 너무 옛날. 네. 네, 그때 이제 그 부산 지역에 있는 라디오 방송 할 때 방송하고 있는 시간에 한해서만 할인. 그때 이제 방송이 밤이었는데 밤에 사무실 다 근무. 전화 받으면서 막 예전에 그런 거 더 옛날 얘기해도 돼요? 그럼요. 96년도에 브로드웨이 40번가 초연했을 때 네. 그때 이소라의 프로포즈인가 그랬었을 거예요. 네. 그때도 방송하는 동안 할인. 전화. 밤 11시에 전화 받고. 저 그때는 전화 예매였죠. 이게 그 판매량을 더 늘리기 위한 것도 있지만 어떤 매체가 효과가 있는지도 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그러겠네요. 이거를 보고 관심 있어 하는지. 그래서 옛날에 TV 스팟 같은 거 나가고 나면은 그때 전화가 얼마큼 오는지 이런 걸로 이 공연이 지금 관심도가 있다 없다 이런 걸 막 판단했었는데 요즘에는 광고 나간 다음에 사람들이 다 찾아보고 볼까 말까 생각해서 알아서 예매처에서 예매하니까 무슨 광고가 효과가 있는지 몰라요. 광고하는 사람들만 버스 쉘터가 광고 효과가 있다. 뭐 육교 현판이다. 자동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라디오 광고. 라디오 광고, 육교 현판 이런 거 좋아하고 지하철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지하철 광고가 최고다 이렇게 얘기하고 광고 효과가 어떤 게 있는지 요즘 이제 더 알기 힘든 지금은 진짜. 우리가 다 유튜브나 인스타 이런 거 보니까 거기에 광고해야 되지 않느냐 거기 광고하는 데가 뭐 한두 개냐고요. 진짜 온라인으로 많이 넘어가긴 했죠. 전체적으로 광고. 대기업에서 막 몇 억씩 광고하는데 거기다가 우리 300만 원어치 광고 이거 티가 안 나거든요. 아무리 이게 알고리즘에 떠서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러니 이런 방송들을 이용해서 제작사들이 요런 거 딱 이럴 거면 손유동 김연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네, 이거 배우분들 좋아하시는 팬들이 이게 소장해야 되거든요. 티켓에 딱 찍히니까 이름이 할 수 있으면 얼굴이라도 크게 박아서 권총으로 이렇게 찍히니까. 네. 이런 것도 소장해야 되거든요. 나중에 꺼내 보면 또 이게 추억 된다니까요. 네. 그렇죠. 노네임 시어터 박수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제작사들과 배우분들의 출연 요청과 타임 세일 제안 받습니다. 저희도. 네. EMK, 랑, ENK, 컨텐츠 플래닝, 뭐 라이브, 라이브, 더블 K, 쇼노트, 그쵸. 쇼노트 니들은 진짜 해야지 쇼노트 해야지. 쇼노트는 진짜 이럴 거면 뮤지컬 이거 모레도 와서 그 퍼블릭 할인 이런 거 많이 안 줄 거면 여기 와서 잠깐이라도 이게 반짝해서 이프된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뭐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잘 될 것 같지? 잘 돼도 생명력을 얻으려면 한 번 더 해주고 해줘야 되거든요. 관객들한테 기쁨을 줘야죠. 쇼 노트인데 쇼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보여주는 거 와서 이런 거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언제까지 말이야? 됐습니다. 이 정도면은 네. 또 쇼노트에서 연락 오겠네. 이럴 거면 뮤지컬 23회 1부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식회사 랑의 대표이고 해화로운 공연 생활의 진행자인 안영수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연 칼럼니스트 박병성입니다. 아유, 격주로 네. 2주에 한 번씩. 예. 그러니까요. 2주에 한 번씩 반갑습니다. 네. 예. 네. 오늘 소개할 공연은 너무 멋진 이것이 뮤지컬이다. 뮤지컬 마틸다입니다. 좋은 작품이죠. 예. 내년까지 공연합니다. 2023년 2월 26일까지 여기 디큐브. 목동 SBS랑 가까운 대성 디큐브 아트센터에서 공연하고 인터미션 포함 160분이라고 하는데 그냥 3시간 잡고 가시는 게 근데 길다는 느낌이 없어요. 공연 또 너무 티나네. 좋아하는 공연 너무 티나. 이 더 뮤지컬 출신 분들
너무 대극장 좋아합니다. 예. 아, 근데 길다는 느낌이 없다고요? 기다는 느낌이 극중국 할 때 살짝 있어요. 저는 1막은 약간 긴 느낌이 나고 1막에 비해서는 2막은 정말 순삭이고 예. 그 이거 마틸다 이거 뭐 이따 얘기할 때 나오겠지만 요즘 어린 친구들은 그 영화, 책 이걸 이미 다 어느 정도 많이 봤더라고요. 그러니 1막이 그냥 순식간에 가는 거죠. 내내 재밌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시간 순삭이라는 얘기 너무 많이 하죠. 예. 네. 그 음악들이 너무 재밌어서 음악이 나오는 그 순간은 정말 완벽하게 몰입해서 보게 예, 되더라고요. 음악도 그렇고 캐릭터도 그렇고 그러니까 무대도 그렇고 들어가서 공연 무대가. 30분 전에 입장하면 뭐 하지? 뭐 하긴. 거기는 단어 찾고 있으면 됩니다. 거기 무대에 있는 단어 이거 찾고 있으면 시간이 그냥 가요. 예. 인터미션이 15분인가 밖에 안 되는데 빨리 화장실 갔다 와서 예. 게다가 이제 공연 시작하기 전에 어린 친구들이 워낙 많으니까 약간 왜 그 소극장 매니아분들 가 계시면 공연 시작하기 전에 좀 너무 조용한 이 분위기 있잖아요. 요거랑 좀 상반된 좀 이렇게 시끌시끌한. 그래서 이거 공연 시작해도 시끌시끌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살짝 될 정도로 그런 분위기죠. 영국의 아동문학가 이거 엄청 유명한 양반이죠. 네. 양반이라고 해야 되나? 엄청 유명하신 분인데 로알드 달그 이분의 작품인 소설 마틸다를 원작으로 한 뮤지컬이고 2010년에 영국에서 초연되었다고 하고 2010년에 영국에서 이제 그 저기 잠깐 공연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웨스트엔드에 들어간 건 2011년 그죠? 예. 웨스트엔드도 영국이니까. 예. 근데 다른 공연장에서 먼저 하고 예. 그다음 웨스트엔드로 들어간 거군요. 예. 아. 그 로얄 셰익스피어 그 컴퍼니 거기 그 시어터 거기서 이제 잠깐 하고 그때 극찬을 받아서 웨스트엔드 공연을 결정을 하고 이제 진행된 걸로 알고 있고 내용 나옵니다. 143년 전통의 영국 최고 명문 극단인 로얄 셰익스피어 컴퍼니. 네. 이제 RSC라고 하는데 그렇죠. 이거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 좋은 것 같아요. 영어만 RSC라 보면 그러면. 모르겠더라고. RSC, ESC랑 비슷해 갖고 그 키보드에 어디 있을 것 같아요. RUG 이런 것도 되게 네. 웃기죠. RUG 뭐야, 막. 이거 영어로 줄여놓은 거 이거 다 한번 설명 누가 좀 해줘야 됩니다. 왜 그 매니아 공연들 덕들이 쓰는 용어 같은 거 누가 정리해줬었던 용어 같은 거 있는데 이제 배우들 부르는 이름도 잘 모르겠고 배우들 별명으로 부르니까 많이 헷갈리죠. 네, 저는 정말 몰라요. 이거 진짜 몰라요. 리뷰를 썼는데 리뷰가 안 읽히 리뷰를 리뷰해야 될 판이에요 지금. 그래. 예. 그래서 이 일명 RSC가 레미제라블 이후에 25년 만에 그렇죠. 뮤지컬을 선택해서 네. 한 작품이죠. 이 로알드 달 재단이 RSC에 먼저 제안을 했고. 뮤지컬 하자고 제안을 해서 7년간의 연구와 개발 과정을 거쳐 탄생하게 됐다고 하는데 이게 처음에 2003년인가? 이제 거꾸로 하면 2010년이니까 그렇죠. 2003년에 네. 제안을 하고 이때부터 기획 개발 네. 맨날 모여갖고 아마 이게 소설책 보면서 이거 애들이 공연을 할 수 있냐 없냐 이 무대에서 염력 쓰는 건 어떻게 할 거냐 뭐 오만 얘기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제 누구한테 맡길 거냐. 예. 음악은 누구한테 그거부터 예. 엄청난 고민을 했을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런 거 이 정도 작품 만들려면 7년 정도 이렇게 걸리고 여기 이런 대형 제작사들은 뭐 트라이아웃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디즈니 같은 경우도 아이다 만들었을 때 애틀란틱에서 트라이아웃 했다가 거기 올린 게 뭐 너무 부족한 게 많으니까 완전 전면 수정해서 올리거든요. 근데 대형 제작사들은 좀 단기가 짧으면서 뭐 미국 투어 정도 하고 오는 것 같아요. 브로드웨이 오거나 뭐 웨스트엔드 갈 때. 그러니까요. 이건 처음 투자 받을 때부터 아마 그런 큰 그러니까요. 긴 한번 계획으로 브로드웨이에 한번 올라가게 되면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걸 제대로 올려야 되는데 오픈런이잖아요. 그래서 딱 끝나버리면 그냥 종영 돼버리는 거예요, 진짜로. 그 진짜 망하는 거죠. 제대로 망하는 어마어마하게 거죠. 망하니까 그 전까지 뭐 리딩, 테이블 리딩부터 아주 단계를 계속 봐있죠.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방식. 그러니까 그런 방식을 하려면 투자처가 이 비즈니스를 큰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바라봐야 이게 되는 건데 우리나라 공연의 투자사들은 단기 2달, 3달 만에 돈을 들어갔다가 플러스가 돼서 나와야 되는 조건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조금 그 투자사가 이 비즈니스를 바라보는 시선이 좀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그런 시장으로 좀 발전됐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좀 다르잖아요. 그 브로드웨이나 웨스트엔드는 관광객이고 막 이러니까. 관광객 시장이기도 하고 기본 이게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니까 오픈런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죠. 막 30년씩 공연하고. 네. 그게 가능하니까 이제 투자자들도 긴 안목을 가지고 하는데 우리는 일단 리미티드 런이니까. 그러니까. 뭐 3개월 빌리면 거기서만 어떤 수익을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환경 자체가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제가 그냥 투자사한테 그런 얘기 해봤어요.
이번 2022년에 예를 들어 시데레우스라는 공연을 하는데 투자사한테 돈을 얼마를 투자를 해달라. 그러면은 이 공연 끝난 다음에 일주일 뒤에 아니면 한 달 뒤에 정산해서 돌려주겠다. 이건 잠깐 돈 금융거래 약간 그쵸. 땡겨 쓰는 거잖아요. 이런 거 말고 시데레우스라는 공연이 뭐 제작이 될 생각인데 이거 향후 5년 동안 3번 정도의 공연 계획을 갖고 있고 3개월씩 9개월 정도의 공연 기간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면 이제 제작비, 무대 만드는 것도 그렇고 다 원가가 이제 좀 나눠지니까 이런 이 방법 방향이 좀 접근이 굉장히 바람직한데 네. 그러기 위해서는 네. 투자자도 이제 투자는 그 돈을 벌겠다는 목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모델 5년 동안 했는데 어마어마하게 수익을 나는 네. 그런 모델이 나와야 되고 네. 국내 시장에서는 사실 그거 한계가 있거든요. 쉽지 않죠. 그러니까 해외 판매라든가 뭔가 네. 이런 것까지 다 됐을 때 그러니까 그런 해외 판권에 대한 또 로열티도 네. 쉐어하고 투자자들에게 네. 그러면 앞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좀 더 크게 봐야 돈도 좀 들어오고 돈이 들어와야 이 공연 일하는 사람들 이 판에 좀 재능 있는 친구들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좀 원활해져야 티켓 금액도 천정부지로 안 올라가고 여러 가지 MZ 사업도 좀 발전적으로 나가고 뭐 이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또 분위기도 좋아요. 전체적으로 이제 한국 콘텐츠가 네. 해외 시장에서 되게 네. 이미지 자체가 이제 굉장히 좋아져서 배우들이 또 워낙 또 잘하고 네. 와서 봤는데 말만 그렇지 뭐 오징어 게임만 그렇지 와서 보니까 뮤지컬은 뭐 개판이더라 이러면 뭐 할 말 없는데 잘하니까 스태프들도 잘하고 이런 것만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마틸다 얘기하다가 뭐 여기까지 왔어. 그러게요. 응. 제가 그 대단한 작가라고 했었던 로알드 달이 어떤 작가인지 혹시 우리 국장님 좀 아시는 부분에 있어서 좀 얘기해 주실 수 있는 게 있나요? 이분이 좀 20대, 30대부터 이제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네. 돌아가신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으셨거든요. 네. 1916년생이더라고. 16년생. 네. 예. 그래서 굉장히 장수하신 분이고 네. 그 재단에서 그 작품이 워낙 다 히트했기 때문에 네. 그 히트한 작품들을 잘 관리하고 있는데 제일 설명하기 쉬운 거는 해리포터가 어마어마하게 팔렸잖아요. 네. 해리포터가 나오기 전에 네. 가장 많이 책을 판 분이라고 아. 보시면 돼요. 그게 아마 이분을 설명하는데 가장 좋은 설명이지 않을까 네. 싶고 영화도 되게 많이 됐어요. 맞아요. 엄청 유명한 영화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찰리와 초콜릿 네, 찰리 그 초콜릿 공장. 공장. 예, 그거. 그리고 뭐 제임스와 슈퍼 복숭아 뭐 이런 네. 것들도 다 영화되고 마틸다도 영화되고 네. 되게 많은 작품들이 했는데 근데 또 웃긴 것은 그 아동문학 하시는 분들이 이분 작품들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틸다만 생각해 봐도 맞아. 마틸다 보면 일단 부모님을 거부해요. 네. 부모님에게 복수하고 네. 그러니까 어린애들에게 좀 금기시하는 것들 네. 뭐 뭔가 훔쳐가지고 한다든가 거짓말을 해서 상황을 모면한다든가 네. 그런 것을 아주 거리낌 없이 네. 작품의 내용으로 쓰시는데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네. 마틸다도 그런 식으로 복수를 하는데 네. 그래서 이분 책을 도서관 사서 분들이 어린이 코너에 네. 넣는 거를 약간 좀 꺼려하신다. 추천 도서가 될 수 없어. 네. 그럴 때가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뭐랄까 이렇게 날카롭게 뭐 비평을 하자면 이걸 부모님들이 애들을 데리고 가는 게 맞아? 뭐 이런 생각이 될 정도로. 네. 근데 저는 재밌으면 된다. 네. 권성징악은 있잖아요, 여하튼. 네. 그렇죠. 나빠 보이는 그 선생님이 혼나잖아요. 부모님이랑 떨어질 때 쿨하게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뭐 이분 책을 원고를 먼저 받으면 그 편집자랑 엄청나게 이제 딜을 한대요. 편집자가 여기까지는 좀 이런 식으로 수정해달라 이러면서 그래서 완화된 게 지금의 버전. 이분 1916년이 아니라 2016년에 태어나셨으면 못 하셨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근데 독자들은 그러니까 어린이들은 이분 책을 읽으면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네. 뭐 사서가 싫어하면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요. 읽는 독자들이 좋아하는. 네. 그 제가 신씨에다가 자료를 잠깐 좀 요청을 해서 받았는데 뭐 아예 처음에는 이 작가로서의 이쪽 길이 아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 평범한 회사원 됐다가 이제 2차 세계대전 생긴 다음에 참전하죠. 비행 조종사로 했다가 뭐 큰 사고가 나갖고 그래서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스파이로 활동을 했다가 근데 그거는 사실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대요? 그런 말이 있는데 그 말이 정확한지 아닌지 사실인지 모르지만 그런 얘기가 설이 있다. 근데 이제 그 주변에서 추천을 해서 작가 한번 해보면 안 돼, 글 한번 써보면 안 되겠냐. 이래서 쓰기 시작했는데 이렇게까지 된 거고 책도 엄청 많이 써갖고
그렇죠. 작가 데뷔한 이래로 매년 한 권씩 정도는 쓴 어마어마한 다작. 다작.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찰리와 초콜릿 공장이 제일 유명한 것 같지만 저는 이제 이 자료 받고 그렘린을 이분이 쓰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데뷔작이었어요. 네, 우리한테는 그렘린 그러면 이제 영화 네. 이렇게 생각이 나잖아요. 근데 그거랑 약간 달라요. 그렘린은 아니고. 그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이제 그게 비행기 조종사들끼리 떠도는 말인데 네. 비행기 안에 비행을 조종하는 초록색 꼬마 뭐 이렇게 괴물 같은 것들이 있다. 네. 그 이야기를 쓴 거예요. 근데 그 괴물 이름이 그렘린인데 그 이제 이 사람이 비행기 조종사였기도 했고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사고가 나고 뭐 1, 2년 후에 이때 썼던 책이 이제 그렘린인데 그 책 내용이 그런 비행기 조종사를 괴롭히는 괴물 초록 괴물 얘기였죠. 그 그림이. 근데 그거 이제 우리 영화에서는 그 외계에서 온 어떤 괴물처럼 그런 영화가 있었죠. 이름을 동일하게 썼던 것 같아요. 아, 이거 약간 영화 분위기로 이렇게 만든 거구나. 전 그렘린 그래서 엄청 반가웠었어요. 아, 그 물 뿌리면 괴물로 보면 그 되게 그 귀여웠는데. 반려견처럼 생겼다가 그런 거 돌아다니고 막. 저희만 알걸요? 이것도. 저 봤어요. 봤어요? 그 눈 큰 괴물. 맞아요. 그 저희만 알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럴 거면 뮤지컬을 듣는 분 중에 저희 연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청취자 폭을 넓혀야 됩니다. 지금 위기예요. 23회인데 24회가 끝일 수도 있어요. 그렇군요. 아니에요, 끝. 여하튼 경각심을 가지고 늘 더 다양한 시청자층을 위해서 자 이런 작가님이고 공연에 관련돼서 잠깐 말씀드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2011년에 영국 웨스트엔드에서 초연이 된 거 그러니까는 저기 2010년에 RSC 거기 공연장에서 잠깐 공연이 되고 웨스트엔드에 초연이 된 다음에 2013년에 미국 브로드웨이에 진출을 해서 그 후에 이제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필리핀 이런 데 쫙 그 라이선스 공연이 펼쳐지게 됐고 2018년에 LG에서 역삼동에 있었던 그 LG에서 첫 선을 보였죠. 네. 그때 보셨습니까? 봤죠. 못 봤어요, 저. 그러셨어요? 그때 막 이제 빌리 엘리엇이랑 계속 이런 작품들이 나오면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새로운 가족 뮤지컬이 붐이 불까? 막 이런 기대를 품게 했었던. 제가 그때 못 봤지만 그때 방금 말씀하신 가족 뮤지컬이라는 타이틀 이게 우리나라에서 잘 안 먹힌다. 저는 이제 이렇게 마케팅하는 입장에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라이온 킹을 샤롯데에서 처음 했었을 때 일본 시키에서 했었을 때 그때 가족 뮤지컬 이러면서 뭐 9만 원인가 티켓 금액 이렇게 설정했었어요. 근데 가족 뮤지컬 그러면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왠지 애들이 보는 공연, 아동용 뮤지컬을 부모님들이 데려와서 보라는 공연 같은데 그러면은 왠지 그 큰 돈을 쓰기가 좀 애매한 거예요. 그렇죠. 그냥 뮤지컬 마틸다 이렇게 하면 그럼 이거 애들도 볼 수 있는 거야? 뭐 이러면서 막 다 같이 보는데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약간 허영심 뭐 이런 게. 근데 왠지 가족 뮤지컬 그러면 좀 이렇게 무대도 소박할 것 같고 그냥 좀 그렇잖아요. 따뜻하고 재미있는 탈 쓰고 나올 것 같고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이렇게 끝날 것 같고 근데 그런 공연은 아니니까. 저도 초연을 못 봤는데 어떻게 알게 됐냐면 영재 발굴단에 그래요, 맞아요. 마틸다 역으로 나왔던 안소명 배우가 나왔었거든요. 하면서 공연 준비하는 모습 방송을 한번 쫙 탔어요. 그 전에 뭐 빌리도 나왔었고. 그래서 그거 보고 나서 거의 내가 거의 가슴으로 나온 조카들이다. 이 느낌으로 되게 기대를 많이 했던 작품이거든요. 근데 그때 선풍적으로 잘 되거나 이렇게 대외적으로 봤을 때 매진이었대 뭐 이런 분위기까지는 아니었었는데 올해는 조금 느낌이 조금 더 다른 것 같고 이게 이제 연말로 치닫고 있으니까 아마 더 관객분들이 좋아하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들고 아마 이 1월 거면 뮤지컬 방송 이후에 이 방송 때문에 티켓이 붙지 않을까. 네, 그렇죠. 한참 단체 들어올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연말이 저희 때문이라고 저희가 포장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제가 아는 지인들은 저도 그래. 제 아기가 이제 8살 됐거든요. 그 8살 7살 때 또 못 봐요. 이런 큰 공연들. 8세 이상부터라서. 1월 1일 딱 넘어가면 바로 끌고 데려가서. 그러겠다는 제 주위의 학부모들이 꽤 있습니다. 대기하고 있는. 네네. 내년 1월 1일을 기다리고 있는. 마틸다 보여주려고. 이거 제작사 입장에서 재밌겠다. 1월 1일이 되면은 볼 수 있는 시장이 더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공연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부모들이 자식들한테 막 좋은 공연 보여주고 싶잖아요. 애들 손을 잡고. 근데 맨날 정말 어린이 뮤지컬만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동안. 동네 마트에 사는 거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좋죠. 그러겠다고 막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좋습니다. 마틸다 수상 경력도 화려한데 근데 저희 1월 거면 뮤지컬에서 소개해드렸던 공연들이
거의 다 화려해요. 예. 이게 우리나라에서 하는 외국 공연들이 다 그쵸. 화려한 수상 경력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걸 갖고 오죠. 예, 그런 작품들을 화려하지 먼저 않은 갖고 안 오니까. 갖고 오죠. 예. 근데 이 마틸다는 그 정말 중에서도 꽤, 예. 올리비에상에서 7개 부분을 수상하거든요. 네. 역대 최대 올리비에 상에서는 최다상. 네, 예, 그렇죠. 그리고 그 이제 올리비에 상이 영국의 토니상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네네. 실제 미국의 토니상에서도 네 개 상 부분. 받고. 네. 우리나라에서 2018년에 수연됐을 때도 지금은 또 없어진 시상식이지만 예그린 어워즈에서 상 받고 현재 있는 한국 뮤지컬 어워즈에서도 상 받고 최재림 배우가 네. 예, 나무주연상을 예, 받았죠. 여자 역할이었는데 그러니까 예. 여우주연상을 받아야 되는지 예, 그렇죠. 농담으로 했었죠. 예, 예, 농담으로. 예. 음. 그래서 여태까지 받았던 상이 다 합해서 99개래요. 와, 이거 한국 거 포함된 건가요? 그렇겠죠. 네네, 전 세계. 그러니까 올해 1월에 하겠죠 한국 뮤지컬 어워즈? 네, 1월에 하죠. 예, 100개 채웁니다. 아, 요거 마틸다 애들 4명 애들 나오면 상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요거 100개 채웁니다. 넘깁니다. 예. 그러겠네요. 우리나라에서 넘깁니다. 예. 그러겠네요. 예. 자, 마틸다가 아까 영화나 그 책으로 어린 친구들이 많이 보고 왔다고 제가 네네네. 말씀드렸는데 저희 회사 동료가 애들을 데리고 갔는데 애들이 이걸 이미 영화나 이런 걸로 다 넷플릭스도 있어요. 섭렵을 했다고. 네네. 넷플릭스에 있어요 현재? 97년도 버전은 있고. 97년도 버전이. 네. 얘기 들어보니까 2022년 올해 크리스마스에 넷플릭스 그 뮤지컬 영화로. 뮤지컬 버전이 나오죠. 예. 요것도 이제 또. 너무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요 뮤지컬 영화들 좀 잘 돼야 되는데. 네. 근데 살짝 저 트레일러 영상을 봤는데 예. 너무 재밌던데요. 신나 트레- 보이죠. 예, 막 보고 싶어요. 트레이드 영상에는 원래 있던 노래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뮤지컬 노래를 부르죠. 아. 아니 새로운 곡도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오픈되지 않았는데 네. 일단 기존에 있었던 노래들을 몇 곡 이렇게 하면서 네. 보여주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 영화 예전 영화의 TMI를 하나 알려드리면은 네. 그 어린 마틸다 역을 맡았던 배우의 어머님이 실제로 촬영 당시에 암투병을 하고 계셨대요. 유방암을. 어, 워무드 부부의 아버지가 실제 영화 감독님이셨고 그 마틸다 영화의 감독님이시고 네. 워무드 부인이 실제 부부셨어요. 지금은 음. 이혼하셨는데 어이 참. 네. 예. 그래서 마틸다 답네. 예. 이 실제 마틸다 아이를 계속 돌봐주시고 친부모님처럼 돌봐주셨고 이 어머님이 개봉하시기 전에 돌아가셨대요. 아이고. 네. 근데 이 감독님이 이제 최종본은 아니지만 거의 편집된 영상을 들고 가서 어머님한테 보여드렸대요. 보시고 돌아가셨나요? 보시고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따뜻한 스토리가 또 이 안에 숨겨 그래요. 있습니다. 예. 역시 우리 PD님. 예. 이럴 거면 뮤지컬 PD 다 와요. 역시. 뭐가요? 아니 조사해서 알게 된 걸 거 아니에요. 네네. 예. 인터넷 서치도 지금 능력입니다. 그럼요. 예. 난 못하겠더라고요. 전 그래서 그냥 제작사에다가 요청합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공연할 때 와 900명이 지원했대요. 900명이면 제가 아는 이제 사람도 한 명 지원했었어요. 그래요? 떨어졌어요. 900명이면 이제 요 나이대에 맞는 애들 중에서 뮤지컬 무대 노래가 좀 된다 하는 애들의 부모님들은 다 쑤셔 넣었다. 예. 그럼요. 이거 오디션 진행 어떻게 했을까요? 7개월 동안 세 차례 걸쳐서 예. 7개월 동안 세 차례에 걸쳐서 했는데 이게 거꾸로 날짜를 좀 받아봤더니 이제 공연이 10월 5일 날 시작했잖아요. 네네. 1차 오디션을 작년 9월 그러니까 1년 전이에요 벌써. 1년이 넘었어요. 작년 9월 13일에서부터 25일까지 1차 오디션. 2차가 한 달 뒤에 여기서 900명에서 이제 추려갖고 아니지 서류에서도 한번 추렸겠죠. 네네. 뭐 이게 키나 이런 거 안 맞으면 안 되니까. 2차 오디션이 작년 10월 27일 딱 1년 전. 그리고 3차 오디션이 올해 초 3월 달에. 그리고 마틸다들 처음 연습한 게 5월. 그리고 6월 달에 아역들 연습. 그리고 8월부터 마틸다 전체 연습. 그리고 10월 달에 공연. 그러니까 이게 1년 프로젝트예요. 그렇네요. 1년 넘지. 올해 2022년을 통으로 마틸다한테 다 쓴 거지. 그러네요. 예. 예. 이게 신시입니다. 이게 신시 뮤지컬 컴퍼니가 갖고 있는 어떤 그 힘? 우린 작품이다. 이런. 부러워요. 저희가 그 영재발굴단 봤을 때는 7차 뮤지컬 오디션까지 했다고 그랬거든요. 초연 때는 7차까지 했는데 이번에 3차로 줄었네요. 노하우가 생겼겠죠. 칠 건 치자. 그래서 호로록 다 치고 이러지 않았을까? 대단하네요. 그리고 이제
빌리 했었던 친구들도 많이 맞아요, 와서 맞아요. 검증된 친구들도 좀 어느 정도 있으니까. 배우들이 어느 정도 풀이 돼서. 그래서 우리 아역 배우분들, 어른 배우들 다 똑같지만 오디션 갈 때 어떤 오디션이건 무조건 잘 받아야 됩니다. 오디션 때 이 공연의 배역이랑 캐릭터랑 안 맞아서 아쉽게 뽑진 못했지만 잘했던 배우들 기억에 남거든요. 근데 이제 빌리에서는 안 어울렸는데 마틸다에서는 어울려서 그렇죠, 뽑은 친구들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 마틸다나 빌리 같은 경우는 막 실력도 그런데 네. 신체적인 거 네. 너무 빨리 잘하면 또 못해요. 맞아요. 안타깝게도. 네. 예. 아, 내가 어렸을 때 했으면 이거 딱 됐는데. 제가 키가 오래 하죠, 오래. 우리 같은 사람은 한 몇 년 하죠, 몇 년. 우리는 한 번 캐스팅되면 거의 그러니까. 계속 하지 우리는. 문제 캐스팅이 안 된다는 게 문제인데 네. 일단 하면 오래 하죠. 저 갑자기 겨울방학 때 10cm가 컸어요. 이 탈락이면. 네. 안 됩니다. 실제로 그래요. 네. 예. 아, 그래서 되게 안타까운 그게 아이들이 키 크는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 친구들이. 예. 근데 그때 막 잘할 때잖아요. 그래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예. 그러겠네 또 아이들의 또 슬픈 이 사연을 제가 또 이 희화에서 얘기한 것 같아서 심심한 사과를 보내줍니다. 여하튼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아이들 아역 배우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마틸다 성인 배우 다 합해서 46명의 배우분들이 이번에 이제 그 공연 캐스팅 날짜에 따라서 공연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요거 하나 이제 에피소드라고 해야 되나요? 사연? 그 지금 워무드 역할을 하고 있는 저는 서만석 배우로 봤는데 네. 이분이 이제 그 스윙으로 마틸다의 초연 때 2018년에 참여를 했었다가 이번에 워무드로 참여하게 돼서 매우 기뻤다 이런 인터뷰를 하셨나 봐요. 근데 공연 보니까 그 서만석 배우도 그렇고 박혜미 배우도 그렇고 너무 노멀하게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게 뭐 튀지도 않고 최정원 이런 배우분들도 그렇고 전체 앙상블이 굉장히 좋은 공연 그쵸. 이런 느낌. 요즘 대형 뮤지컬도 뭐 누구 한 명 이제 한두 배역에 포커싱이 많이 돼 있는 공연들이 꽤 많은데 이 공연은 정말 다양하게 분산이 된 듯하면서도 이 캐릭터를 연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좀 배우로서 보람될 것 같은 그런 공연 아닌가? 네, 맞아요. 이 정도면 신시 컴퍼니에서 나한테 돈을 해도 좀 돼도 너무 좋은 작품을 본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아역 배우들 캐스팅을 쭉 저희가 좀 이렇게 읽어드릴 건데 네. 워낙 애정이 묻어나니까 이런 거 좀 한 번씩 딱딱 찍어줘야 되거든요. 네. 마틸다 역의 임하윤, 진현우, 최은영, 하신비. 제가 이마윤 봤어요. 이마윤. 진현우 배우를 봤습니다. 이건 마지막에 커튼콜 끝날 때 딱 서 있는데 그 엔딩 포즈가 멋있죠. 얘인가? 지킬앤하이드의 조승우 커튼콜 이후에 이렇게 멋있는 커튼콜은 처음이었어요. 예, 진짜. 진짜 커튼콜이 정말 잘 짰어요. 짠 것도 기가 막히고. 뭐죠? 그거 킥보드 타고 나오는 거. 그 킥보드 그 전동 킥보드가 아니니까 덜 위험하거든요. 전동 킥보드면 위험하지. 여기 교통사고의 그 원인이기도 하고. 근데 발로 끄는 사실 킥보드라고 얘기하면 이 스카이싱싱 아닙니까? 싱싱이. 예. 자, 브루스 역에 브루스도 너무 멋진 마지막에 또 그 약간 한 씬을 잡죠. 자, 기가 막히게 따먹고 들어가죠. 주현준, 이충현, 김주혁, 박소후 배우. 라벤더 역의 정하인, 강다나 배우. 라벤더 귀여워요. 토미 역의 은시우, 나다운 배우. 앨리스 역의 박신유, 정혜람 배우. 나이젤 역의 성주한, 임동빈 배우. 아만다 역의 박민솔, 정은서 배우. 에릭 역의 이서준, 김승주 배우가 캐스팅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친구들이 그 연습할 때 그 6명씩 팀을 나눠서 연습했다고 그래서 이게 구더기 팀, 도룡뇽 팀 이렇게 너무 재밌는 게임을 잘 붙였던 것 같아요. 아역 배우들이 많이 나오는 극인 만큼 모든 아역 배우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했다고 하고 이건 뭐 당연한 얘기고 진짜 큰일 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저도 방금 전에 또 예매처 들어가서 그 예매 페이지 캐스팅 스케줄 봤는데 전 세계 이 마틸다 프로덕션은 모두 똑같이 그 마틸다 이 아역 배우들 스케줄을 공지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빌리도 그랬고. 빌릴 때도 그랬나? 그렇군요. 어린 친구들 컨디션이 갑자기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건강상의 문제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안 해요? 아니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이제 안정화가 되면 신시에서는 안정화가 되면 마틸다 역할만 2주 전인가 오픈하는 걸로 돼 있다고 하고 그게 이제 11월 1일부터 요때부터 이제 팬덤이 슬슬 생기기 시작하겠죠. 개인적으로는 부럽습니다. 뭐가요? 어떤 배우가 출연하기로 했다가 공연 당일날 갑자기 뭐 건강상의 문제로
변경이 되게 되면 환불을 수수료 없이 해드린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관객분들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해당 배우들이 갖고 있는 심리적인 부담감. 그 부담감도 굉장히 크거든요. 나 때문에 오늘 취소가 많이 되고 이렇다고 하면 좀 마음이 좀 불편하잖아요. 이게 서로에게 좀 아픈 상처일 수도 있고 그렇다고 좀 관객들한테 트리플 쿼드 이렇게 캐스팅해놓고 오세요 복불복입니다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또. 예. 그쵸. 이게 여러 가지 뭐 입장 차이가 있으니까. 예. 그리고 이제 이 마틸다 초연 때부터 샤프롱이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이거 원래 아셨습니까, 우리 국장님? 샤프롱. 저희는 제가 또 예. 한때 뮤지컬 잡지를 만들었기 그렇죠. 예. 때문에 기사화하고 했었죠. 이게 원래 우리나라 제도라기보다는 외국에서 예. 들어온 제도이기도 하고 샤프롱이 그 보모 같은 그렇죠. 명칭이니까. 예, 예. 근데 거기는 또 되게 더 엄격해요. 외국에는 또 법으로도 이제 공연법에 아이들이 출연했을 때 뭐 되게 디테일하게 학습권을 보장한다거나 뭐 별 조항들이 다 있어서 그런 것들 되게 엄격하고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영국이었나 어디 잘 기억이 안 나요. 어디서는 10시 이후에 아이가 무대에 서면 안 된다. 뭐 이런 조항이 있어가지고 미국인가? 우리나라도 이제 하지 않나요? 그래요? 연예인들 어린 친구들은 일정 시간 넘어가면 이제 연말에 시상식 하고 이러잖아요. 그 친구들 미리 퇴근해야 돼요. 그러니까 걔네들 집에 가서 안 자는데. 근데 일단 보내야 돼요. 공연에도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 시간에 맞춰서 공연을 조절하고 만약에 라이온킹의 어린아이 배역이 나오는데 앞부분 나오고 뒤에 안 나오잖아요. 네. 커튼콜을 낮 공연에는 인사를 하는데 저녁 공연에는 인사를 안 하는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안전을 위해서는 좀 그쵸, 필요한 것 같고 그런 공연들은 그 아역 배우들 등신대를 좀 만들어서 커튼콜 때 함께하는 느낌으로. 네네. 뭐 좀 고개라도 까딱거릴 수 있게 이렇게 등신대 만들어서 그러니까 저런 좋은 아이디어 뱅크인데. 네. 그러게요. 저는 그리고 이제 샤프롱이라고 그래서 샤프롱 제도가 이제 그 공연 연습 기간이나 이렇게 해서 애들 다치지 않게 스케줄 관리 잘하게 뭐 의상이나 이런 거 콜타임에 늦지 않게 이런 것만 좀 하는 줄 알았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그 학습 제도, 그러니까 숙제도 좀 같이 하게 하고 이런 것까지 아주 그 다방면으로 이렇게 좀 관리를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마틸다 때 자료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 그 전에 있었던 아역들은 이런 게 없었나? 없었대요. 이게 마틸다도 처음에 왜 도입을 했냐면 그 외국 팀이 와서 제일 먼저 물어봤던 게 우리나라 아동법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우리가 대답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약간 각성을 해가지고 이걸 도입하자 해서 처음으로 도입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정확한 그런 그 룰이 있는 제도 이거는 아마 이번이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 전에도 우리나라 공연도 담당이 있었죠. 담당으로 샤프롱이라고 안 불렀어도 아역 담당 이런 친구들이 있었죠. 그래서 부모님들 이제 그 의견 같은 것 좀 받기도 하고 이런 게 있긴 있었는데 이게 그 법까지는 아직은 없고 법으로 빨리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근데 이제 마틸다에 대해서 막 얘기했는데 그 공연 아직 안 보신 분들 간단한 내용이라도 줄거리라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우리 국장님이 요 줄거리를 좀 말씀해 주시면. 그 책 읽기를 되게 좋아하는 마틸다라는 소녀가 있는데 그 부모님들은 별로 얘가 책 읽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해하죠. 네, 그러니까요. 일단 이 설정 자체가 네. 네. 아이들이 되게 좋은 제 딸은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네, 저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TV를 마음껏 보게 하니까 네. 그 마틸다의 부모님을 보면서 이제 아빠는 왜 그러냐. 저거 봐라. 막 이런. 그래서 하여튼 그런. 근데 그런 가정 환경인데 이 친구가 너무 천재적이에요. 그런데 이제 학교 갈 나이가 됐고 학교를 가면 이 친구가 이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제 책도 읽고 막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트린치풀 교장 선생님 아주 악독한 선생님이 있고 거기 학생들을 아주 강압적으로 억압시키고 막 이런 아주 무서운 선생님인데 쥐잡듯이 잡는데 잡는 이유가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해서 잡는 게 아니라 어디 건방지게 그렇죠. 그냥 부덕이라고 그러죠. 권위에 도전하고 그래서 그런 학교에 들어가서 마틸다가 학교의 분위기도 바꾸고 또 이제 되게 순종적이고 착한 그 허니 선생님의 어떤 새로운 삶도 찾아주고 본인이 이제 그 상황을 개척해서 이겨나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죠. 이 큰 얘기는 이제 저 내용인데 이 내용을 얼핏 알고 저는 영화도 안 봤고 책도 사실 안 봤는데 가서 보니까 1막 때 이 허니 선생님을 만나갖고 얘기를 막 허니 선생님한테도 얘기하고 도서관 사서한테도 얘기하고 이 마틸다 혼자 상상 속에 있는 얘기를 자꾸 해요. 저 얘기를 왜 이렇게 하나 왜 이렇게 하나. 근데 이 공연 내용을 모르고
가서 봤을 때는 1막 때 그래서 그 부분이 약간 시간 순삭에 만약에 시간이 좀 걸리는 것처럼 느껴지신 분은 그 맞아요, 이유를 맞아요. 몰라서 그랬을 거고 이제 그게 2막 때 다 풀어지는데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것만 알고 가셔도 아마 충분히 훨씬 더 아까 160분 요거 한 102분 정도로 짧게 느껴지게 예, 공연을 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 마틸다 얘기는 너무 칭찬만 하니까 네. 마틸다 이번 프로젝트 2022년 신시의 마틸다 재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아쉬움이요? 네. 근데 뭐 사실 초연이나 재현이나 모래도 잡아내 모래도 셈이 나서 제가 어떻게든 안 좋은 면을 좀 찾아내고 싶었는데 실패한 것 같고 그러면은 제일 우리 국장님이 좋았던 부분 마틸다 저는 그네 씬. 그러니까 그네 씬. 이게 근데 어떤 사람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오페라 유령에 샹들리에 떨어지는 장면 있잖아요. 네네. 이런 것처럼 좀 느껴졌으면 좋겠는데 그네가 무대 안에서만 왔다 갔다 거리는 것 같이 느껴져서 좀 아쉬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제가 주변에서 봤는데 아닌데 실제로는 객석까지 쫙 올라. 한 3년 이상까지 좀 올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었고 그때 일반 관객들이 이제 먼저 어른인데 학생을 연기하는 그 배우분들이 먼저 그네를 타고 관객석으로 쭉 나오면은 그때 관객석에서 막 이런 소리가 나오고 찐 탄성. 그리고 아이들이 그걸 타고 딱 오는데 이때부터 2막 거의 오프닝이니까 이때부터 마틸다 내가 이래서 뮤지컬을 보지 막 이런 맞아요. 그래 무대에 막 씬이 막 전환 씬이 막 화려하게 되고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이 아이디어가 사실 별거 없어요. 별거 네, 없는데도 네. 그네 딱 타는데 아이고 동춘 서커스 그네 엄청 탑니다. 근데 이 마틸다 무대의 색감부터 시작해서 이게 이 아이디어예요. 그죠? 그렇죠. 근데 더 훌륭한 거는 네. 그런 어떤 볼거리도 매우 훌륭한데 네. 그게 어른이 되면이라는 노래잖아요. 네. 어른이 되면 뭐 난 날마다 밤새 TV도 보고 뭐 할 네. 거야. 뭐 라면도 막 먹을 거야. 이런 내용인데 거기에 또 하나가 리프라이즈 되는 노래가 껴요. 어른이 되면 막 모든 게 바뀔 것 같다. 뭐든지 마음대로 할 수 네. 있을 것 같다는 그 노래 가사인데 네. 앞부분에 이제 또 마티다가 부르는 노래 중에 네. 막 뭐 어떻게 해도 내가 실천하지 않으면 바뀌지 않아. 옳지 않아. 막 이런 노래 있잖아요. 네. 노티라는 네. 노래가 끼어 들어가는데 거기서도 그 마티다가 만약에 그렇게 어떤 실천을 안 한다면 허니 선생님처럼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된다는 거. 그러니까 네. 노티가 사실은 마티다의 주제곡이라고 할 수 네. 있거든요. 네. 허니 선생님이 그네를 탈 때 네. 그 어른이 되면과 그 노티라는 노티, 노래가 같이 리프라이즈 되면서 이 주제가 더 확실해지는. 그 사실 마티다는 스스로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허니 선생님은 어른이 됐지만 네. 사실 여전히 그 트렌치브 교장 선생님 그 밑에 그늘 네. 안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사람인데 네. 어른이 된다고 해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네. 우리가 지금 무슨 문제가 있는데 옳지 않는 게 있는데 네. 그냥 있다면 다 달라진 거 없어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도 주는 매우 좋은 작품입니다. 또 가슴이 뜨거워지네요. 네. 그런 게 이제 장면으로 연결을 시켜놨죠. 하지만 네. 하지만 이 그 공연을 비주얼을 보고 옳지 않다고 함부로 어디 가서 얘기했다가는 내 행동이 옳지 않다고 또 욕을 먹을 수 있어서. 제 딸이 자꾸 막 옳지 않아 자꾸 그러고 있습니다. 네. 저는 자꾸 신봉선 씨가 생각나갖고 옳지 않아. 뭐 이러면. 저는 무대 그 낱말들이 약간 저 억지로 아쉬운 점을 찾아낸다면 공연 내용을 모르고 가서 보시면 아까 얘기했었던 극중 그 마틸다의 이야기가 조금 이게 뭐지? 무슨 얘기를 자꾸 하지? 이렇게 들려질 수 있겠다. 이런 거 하나랑 또 하나는 무대에 그 들어가자마자 그 단어들이 쫙 영어 알파벳 숫자 막 이렇게 써있는 환공포증 있으신 분들. 예. 요거 혹시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예. 억지로 제가. 예. 근데 이제 그 중간중간에 하는 소도구, 대도구 네네. 뭐 이런 것들도 그 무대 전체적인 컨셉이 그러니까요. 잘 어우러져서 그래 공연 이게 무대 전환이나 이렇게 돈 들여서 막 뭐 화려한 의상 이런 것도 그러니까요. 중요하지만 그런 컨셉이 정확히 전달되는 공연 이런 거 찾아보기 힘들다. 그리고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다 프로그램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다 아역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어린아이들. 네. 어린이 역할을 하고 있는 매우 성인이 있어요. 그쵸. 네, 박소연 배우나 이런 분들이 27살이거든요. 끝나고 나서 이제 공연 끝나고 나서 로비에 이렇게 주차장 안 좋은 점
주차장 갈 때 끝나고 네. 주차장 갈 때 너무 몰려간다. 엘리베이터가 해결이 안 된다. 요거. 네. 아 맞아요. 네. 이게 공연을 보고 너무 좋으면 억지로 이렇게 찾아내야 돼요. 네. 여하튼 거기서 이제 엘리베이터 다 가신 다음에 가려고 맞아요. 기다리고 있었는데 박수현 배우가 나온 거예요. 네. 보셨어요? 이러면서 오는데 저는 알아요. 그 친구가 그 배우가 몇 살인지 알아요. 네. 이미 확실한 성인이에요. 네. 27이니까. 네. 근데 방금 무대에서 봤기 때문에 너무 애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볼을 잡으려고 손을 뻗었다가 아니지 막 이렇게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네. 여하튼 뭐 너무 훌륭한 작품이라 어거지로 한번 아쉬운 점도 얘기해봤습니다. 청취자분들 후기 한번 봐볼까요? 네. 제가 하나 먼저 읽을게요. 네. B구역 2열 사이드였는데 B구역이면 중간 블럭이잖아요. 그죠? B구역 2열의 사이드, 그러니까 중간 통로란 얘기잖아요. 제일 좋은 좌석 아닌가? 근데 이제 공연장이 크니까 사이드면 약간 좀 측면인 느낌이죠. 이 통로 그래 통로 좋은 건데 예. 통로로도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네. 사이드였는데 마틸다가 무대 왼쪽에서 무대 바라볼 때 무대 왼쪽에서 연기할 때 시야가 가려진 것 빼고 그럼 2열 사이드가 2열의 오른쪽이었나 보다. 우통이었나 보다. 예. 그것 빼고는 너무 만족합니다. 어른이든 아이들이든 누구든 보기 좋은 뮤지컬입니다. 아역들이 너무 대단해요. 최소 9살부터 14살까지 아역 배우들의 환상적인 호흡을 본다면 절대 못 빠져나올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아이들의 발음, 아이들의 언어 구사 이거에 빠르게 적응을 공연 초반에 하시는 게 맞아. 그게 좀 있네요. 요것도 이제 의도적으로 이제 딱 명확하게 들리게 하려고 좀 자연스럽게 않게 발음하잖아요. 이렇게 딱딱 찍어서 그게 조금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것도 좀 중요한 포인트. 그렇답니다. 네, 저도 하나 읽을게요. 마틸다와 다른 아역이 당일 공개라서 누가 될지 설레는 게 가장 컸고 아역들의 표정 연기를 좀 자세히 보신다면 심장 부여잡을 정도로 너무 귀여워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무대 세팅이 너무 잘 되어 있어서 귀도 즐겁지만 눈도 즐거운 공연이에요. 아역들의 몸 쓰는 씬들을 보며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영화와 비슷한 듯 다른 부분을 찾아보는 매력도 있는 극이에요. 이거 올해 12월 아까 크리스마스 때 그때 넷플릭스에서 새로운 버전의 뮤지컬 영화 나오니까 요거 보고 이게 원래 공연이 연말에 하는 공연이 1월 새해 넘어가면 요때가 이제 매출로서 약간 부족한 시기거든요. 요 신인 씨가 요거 마케팅 잘할 것 같아요. 요거 영화 보고 또 공연 마케팅하는 분들은 신 씨가 어떻게 하나 이것 좀 잘 살펴보셔야 되겠네요. 이제 너무 잘 되면은 샘나면 안 쳐다보기 마련인데 여하튼 요거 이제 영화 보고 나서 공연 보러 가면 공연의 재미도 훨씬 배가 되고 이게 스포일러보다는 저는 내용을 알고 봤을 때 재미가 훨씬 더 크다고 개인적으로 저는 생각해서 사실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어떤 거요? 이게 만약에 이걸 뮤지컬 영화로 만들 때 이걸 어떻게 할까? 그게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 원래 영화랑 원작 소설에도 없는 걸로 아는데 그 부모님들 이야기랑 연결시킨 거, 고개사 한 거, 그 내용이 그대로 유지될까? 그거 하나 궁금하고 두 번째 궁금한 게 있었는데 그거는 제가 트레일러 보면서 해결했어요. 트렌치브 선생님을 남자 배우가 할까 여자 배우가 할까? 뮤지컬에서는 남자 배우가 하잖아요. 근데 원래 원작 영화에서는 여자 배우가 하거든요. 이번에는 그럼 어떻게 할까? 나 트레일러 안 봤는데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전 남자로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뮤지컬 마틸다 뮤지컬 영화잖아요. 네네. 그리고 뮤지컬로 오랫동안 지금 공연이 그러니까 97년인가 영화가 나오고 2010년에 뮤지컬이 시작돼서 지금까지 뮤지컬이 했으니까 뮤지컬이 갖고 있는 상징적인 것들을 영화에서 굳이 다시 바꾸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헤어스프레이가 사실 그랬거든요. 헤어스프레이가 옛날 영화는 그 주인공 트레이시의 어머니가 여자 배우가 했었어요. 근데 바뀐 거에선 존 트라볼타가 하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뮤지컬에 맞게 바꿨는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아요. 여자 배우가 합니다. 여자 배우가 그 트렌치볼 선생님을 해요. 나 실망이네. 땡. 단순히 내가 틀려서 실망이지만 보통 남자 배우가 하기에 되게 좋은 그 캐릭터거든요. 굉장하고 크고. 이게 뭐 그 뭐죠? 이걸 뭐라 그러죠? 육당의 투포한 선수기도 하고 그래서 근데 심지어 엠마 톰슨이라고 굉장히 알죠. 호리호리한 그 배우가요? 배우가 하더라고요. 또 다른 리뷰. 재연으로 처음 봤는데 생각보다 볼거리가 많고 영상으로 보는 것보다 실제로 보니 훨씬 벅찼습니다. 어린 배우들만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이 주는 감동은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빌리 엘리어트를 볼 때도 느꼈지만 작은 아이가 큰 무대에서 2시간이 넘는 공연을 이끌어간다는 것 자체가 참 놀랍고 대단한 것 같아요. 아역 앙상블들의 합도 정말 대단합니다. 춤, 노래, 연기는 물론이고 박자와 동선을 맞추기 얼마나 노력을 했을지 정말 박수가 절로 나오는 무대입니다. 공연을 볼 때 마틸다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주목해주세요. 이야기의 큰 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앙상블들의 합, 어린 배우들의 에너지가 느껴지는 스쿨송, 어른이 되면 리볼팅 칠드런 넘버를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리뷰 보내주셨는데 이분은 거의 뭐 마틸다 매니아네요. 네, 공연 보시고 나서 공부하신 것 같고 네네. 이거 신시에서 자료를 주셔서 알게 됐는데 그 아까 저희가 얘기했었던 그 이제 극중극처럼 마틸다가 이야기하는 이야기, 이 마틸다가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A4지 14장 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네, 이거를 이제 신매로 나눠서 계속 하는 거죠. 이거 외운 것도 대단하고. 네. 네. 그리고 이 마틸다가 총 이 뮤지컬 마틸다가 24편의 그러니까 장면으로 구성이 되는데 여기 19장면인가가 마틸다가 등장한대요. 네. 그래서 마틸다가 어마어마한 노력을 했어야 되는 거고 아주 훌륭한 합이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니까 그리고 너무 맞아요. 귀여워. 그들만이 정말 놀랍죠. 어떻게 네. 근데 어리다고 안 보기에는 정말 어리니까 네. 어떻게 어린데도 저렇게 할 수 있지? 너무 놀랐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보는데 너무 잘해요. 그래서 정말로 어린 아이가 아니라 정말 배우 같다라는 생각이 배우죠, 들어요. 배우. 배우고 네. 그 다음 회에 나오나요? 마틸다 배우 나오잖아요. 그 전에도 되게 놀라운 게 그 아역 배우들 이렇게 인터뷰를 하잖아요. 네. 하는 말들이 나보다 낫다. 얘는 다 컸다. 막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굉장히 달라. 생각하는 거가 기대됩니다. 다음 게 되게 달라서. 다음에 우리 그 초대해서 만나볼 건데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벌써 기대가 되고 제발 그 배우 아역 배우들이 나왔을 때 싸워서 이기려고 들지 말자. 삐지지 말자. 그런 상처받지 말고 그런 저희가 자신만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마틸다 매우 오랜만에 대극장에서 무대도 내용도 음악도 꽉 차 있는 그런 공연을 본 것 같은 느낌입니다. 자, 우리 국장님 마틸다 추천해주고 싶은 사람은? 이건 정말 뭐 가족끼리 가면 너무 좋은 작품입니다. 저는 딱 정했어요. 우리 국장님처럼 2023년에 8세가 되는 아이를 데리고 있는 부모와 아이들. 요거. 그러니까 공연을 좋아해서 막 정말 이전의 공연과는 다른 진짜 공연의 맛을 보여주고 싶다. 그런 분들 가시면 너무 좋은 작품이죠. 그리고 이게 그런 분들한테도 소극장 공연의 그 섬세하고 디테일한 배우들의 연기 이런 거 이제 계속 왜 회전러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 혹시 공연 이게 그 왜 스케줄러 여기에 빈 날짜가 있어. 그럼 마틸다 한번 가서 마틸다 같은 대극장 공연 중에서도 뭐 이렇게 한 명의 그 어떤 서사로 히어로물도 좋지만 이제 그런 공연들이 쭉 줄줄이 있었다면은 이런 류의 공연은 가끔 오잖아요. 이거 한번 맞아요. 보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우리 마틸다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뮤지컬계의 소소한 소식들을 알아보는 대학로 소식통입니다. 통 이거 해야 돼요. 네. 뮤지컬 메리 셸리 온라인 스트리밍이 열립니다. 저희가 방송 전에 잠깐 더테일 얘기했었는데 이 메리 셸리가 더테일 보셨던 분이 보셔도 좋고 왜냐면 그 사람들 얘기예요. 폴리돌리 이 사람들 얘기니까. 11월 7일과 11월 21일 오후 8시에 진행되고요. 온라인 스트리밍 티켓은 이제 2만 원이고 티켓 링크가 네이버 TV에서 구매하실 수 있고 공연 관람권이랑 2021년 스튜디오 OST로 구성된 이 패키지가 있는 패키지는 예스에서 또 구매하실 수 있다고 그러네요. 나눈 이유가 있겠죠? 정산 때문인가? 뭐 그런 게 있나 보죠. 네. 더 라스트맨 중계 소식이 있습니다. 11월 6일과 13일 저녁 8시에 시작되고요. 6일은 김여원 배우, 13일은 주민진 배우 회차로 진행됩니다. 관람권은 네이버 TV에서 구매하실 수 있고요. 가격은 2만 원입니다. 이게 다 2만 원씩 하네. 더 라스트맨은 이번 달 15일부터 27일까지 웰컴 시어터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게 웰컴 대학로가 10월 30일 날 끝나는데 웰컴 시어터만 좀 기간이 앞뒤로 길거든요. 이게 웰컴 시어터 스콘 2관에서 하는 마지막 작품이 더 라스트맨입니다.
배우가 누구죠 이게? 송유택, 정동화, 정민, 김여원 배우가 출연합니다. 이게 1인극이죠. 예. 주민진 배우가 이번에 그 일정상 아마 못하게 됐을 것 같고 송유택 배우가 새로 들어갔고 주민진 배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중계를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네. 13일 날. 예. 지금까지 대학로 소식통이었습니다. 저희는 마틸다의 놀라운 배우들입니다. 예. 최은영, 주현준 배우와 함께 목요일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럴 거면 뮤지컬. 안녕하세요. 뮤지컬 마틸다에서 브루스 역을 맡은 주현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뮤지컬 마틸다에서 마틸다 역을 맡은 최은영입니다. 저희가 뮤지컬 마틸다를 어떻게 준비했는지 궁금하시죠? 목요일에는 저희들의 감춰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놓치지 말고 꼭 들어주세요. 유튜브에서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팟캐스트 이럴 거면 뮤지컬을 듣지 않는 건 옳지 않아!